하영! 오늘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판타지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니아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나 애정도로나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저만의 기준을 갖고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들은 지극히 저의 취향이고 여러분과 취향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밑밥 좀 깔아봤고요. 오늘은 혼자 보기 좋은 그러나 같이 봐도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우리의 계절은 이라는 영화예요. 2018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너의 이름은 제작진이 만든 중일 합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3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의 세 도시를 배경으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국수에 담긴 추억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모델인 언니와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사를 하다 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테이프를 보고 떠올리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게 중국어 더빙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넉넉히 보면은 중국이라는 거를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배경이긴 하지만 다루는 주제들이 친근하고 또 같은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잠깐 나오는 건물이나 이런 풍경들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상의 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빛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은 너의 이름은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3가지 이야기 다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좀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음식 연출이 보시면 아마 국수 한 그릇 때리고 싶으실 거예요. 두 번째 영화는 러빙 빈센트입니다. 이 영화는 빈센트 반 고흐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집배원인 한 남자가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편지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집배원의 아들인 아르망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파리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편지의 주인인 테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르망은 비록 테오에게 주진 못하지만 그의 부인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박사를 찾아서 오베르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박사는 하필 출타 중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박사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게 돼요. 여러 이야기들을 듣던 아르망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느꼈고 어느새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르망이 알아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고 확인하세요. 이거는 2017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무려 125명의 화가들이 10년 동안 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작 방법이 배우들을 섭외해서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그 영상을 밑바탕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직접 손으로 유화를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사용된 유화 작품이 6만 장이 넘는데요. 6만 장 중에 몇 장들을 이제 한국에서 전시도 했었었는데 저는 안타깝게 그때 몰랐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그 등장인물들이 반 고흐에 대한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야기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실 수 있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잔잔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그 진실을 찾는 과정을 미스테리 장르로서 풀어나가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미스테리 영화로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헌정 영화다. 그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 사건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정말 감탄한 건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을 토대로 배경을 만들고 등장인물을 넣었거든요. 보다 보면 이 작품
이 그림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눈이 정말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방구석 1열에도 소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마루 및 아리에티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순위 10위에 오른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마루 밑에 사는 소인 아리에티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어 원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빌려 사는 아리에티인데요. 필요한 물건들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빌려와서 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작이라고 할 만한 책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아동문학 소설가 메리 노튼의 The Borrowers를 기반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아리에티가 10cm라는데 한 요만하네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브리 스튜디오 제작이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각본입니다. 끝났죠? 네, 농담이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미니어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영상도 찾아보곤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미니어처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줘요. 아리에티네 가족들이 사는 집이 나오는 장면이나 그 물건 빌리러 갈 때 나오는 장면들은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벌레들도 나오거든요. 이게 아리에티 시점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벌레들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장면들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볼 때는 그 벌레 나오는 장면이랑 그 가정부 아주머니 나오는 장면은 스킵합니다. 가정부 아주머니요? 영화 보시면 압니다. 네 번째 영화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영화도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인데요. 이분도 유명하신데 고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분 작품 특징이 수수하고 차분한 편이고 일본색이 강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일본색이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 유명한 일본 고전소설인 타케토리 모노가타리가 원작입니다. 대나무꾼 할아버지가 어느 날 대나무 숲에서 빛을 내는 대나무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대나무 앞에서 죽순이 쭉 자라더니 그 속에 아까 그 아리에티만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할아버지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우다가 점점 할아버지가 헐레어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가구야 공주는 점점 힘들어하게 돼요. 이 이후의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그림체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 외에 전형적인 지브리 스타일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타일. 그동안의 지브리 스타일이랑은 완전 다른데 저는 이 스타일이 훨씬 좋아요. 그 연필로 그린 듯한 선, 그 수채화 같은 느낌의 채색, 약간 모자란 듯하면서도 꽉 찬 그런 화면. 이게 투박한 것 같은데 진짜 섬세하고 얼굴 표정 묘사 이런 게 막 정밀하진 않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감정들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 스타일이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수작업 느낌을 내는데 고집을 부렸대요. 머리카락도 전부 선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그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디테일까지 살리다 보니까 작업도 오래 걸리고 같이 일한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제작비도 무려 51억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본 영화 중에서도 역대 최고의 제작비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들었는데 흥행 수익은 23억엔으로 적자였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지브리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영화제에도 초대됐다고 하니까요. 아쉽지는 않겠어요. 네, 여기까지 혼자 보기 좋은 그러나 같이 봐도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 4편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위해서 영화를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요.